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2019년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망을 기술적인 분석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약바이오 전망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 중으로 이슈에 따른 단타성 매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업종하고 코스닥 업종의 부분은 틀리다고 약간 차이성을 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의 의약품하고 코스닥 업종의 제약 업종은 차별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락 추세로 2018년 때와 같이 미리 언급하며 주의를 강조한 시점과 유사하게 그대로 이어하다. 2018년도에 보면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월달경에 여기에 보면 3월경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3월 전이 2017년도 12월 달에 2018년도 경영 전략을 제가 작성을 하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실적 시즌에 주의를 해라. 그런 얘기를 몇 번이고 강조를 했었고, 연초에서도 연초에 JP모건권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올해에도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18년도에도. 그렇지만 제가 그 타임에 수익을 챙기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의를 하라, 주의를 할 준비를 해라 라고 여러 명한테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얍삽하게 일단은 매일경제에서 JP모건권 부각을 12월 셋째 주인가요? 셋째 주부터 JP모건권을 부각을 시켰어요. 매일경제 방송에서 뉴스를 내보내면서 방송도 하면서 이렇게 부각을 유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1월 달에 JP모건 전후로 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뉘앙스나 뉴스를 관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따른 매매를 방향을 결정을 짓는 걸로, 결정까지는 아니겠지만 검토를 하는 걸로 하세요. 이거는 그냥 참조사항이고, 일단은 2019년도 코스피 의약품 업종에 대한 부분은 전제 하락 추세로 기술적으로 쌍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보다는 부정이겠죠. 쌍봉이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의 제약업종은 그 지수와 유관성을 띈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 지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약권을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면서 했던 이유가 시총 상위주라는 부분이고 지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수와 관련된 상품들을 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전주들이 그에 따른 현물인 제약업종 종목과 파생상품이라든지 기타 상품들을 지수 관련 상품들을 매매를 하면서 변동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위치도 의약품보다는 제약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약적 업종이 선행을 했어요. 의약품 업종보다 선행으로 기술적으로 선행으로 움직인 상태로서 하락 파동 중입니다. 얘도. 그렇지만은 지금 반등 파동을 만드는 시점으로 보여요. 코스닥의 제약 업종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파동을 만드는 시점으로 보이는데 뭘 갖고 할 것이냐. JP 모건권을 갖고 얘기를 일단 1월 달에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보면 이제 신약 파이프 라인과 개별 이슈성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코스닥 지수와 연관되다 보니까 제약 업종이 코스닥 움직일 때와 같이 신약 파이프라든지 개별 이슈성을 내면서 수급몰이를 하면서 지수를 지수 변동성을 주면서 장난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제약 업종 쪽하고 코스닥 의약품 업종 쪽하고는 종목 자체들이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쪽은 짬밥도 많은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의약품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도 크고 대형주 경향이 좀 강하죠. 그렇지만 코스닥 쪽에 업종에 있는 제약업종은 그 신규 상장주라든지 기타 합병주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예, 신생 업종들이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제가 이걸 참고로 이렇게 올려놔 드렸는데 이걸 왜 올려드렸냐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 이 의약품이나 제약이나 뭐 관련이 똑같겠지만은 HTS 상에서의 섹터 분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5개인가 돼요. 대략적으로. 이 섹터 분류를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은 다양하게 연관성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열, 줄기세포, 바이오 시밀러, 유전자 치료, 그리고 각 계절성으로 띄고 있는 신종플루, 슈퍼박테리아 이런 등등 직화 뭐 거기다가 정책 관련된 치매, 의료기기 치아 이런 거하고도 다 연관성이 되다 보니까 한 15개가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쩐주들이 장난치기 좋은 업종이 제약업종이다 이거죠. 의약품 업종은 무겁고 제약업종이 가볍고 신규주고 기타 그러니까 이슈를 많이 갖고서 가질 수 있고 실적과 별개적으로 개별 일수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신약 파이프라인 얘기를 한다든지 삼상 뭐 이상 얘기를 한다든지 제3자 배정을 한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 가면서 재료를 만들면서 내보내면서 지수를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 제약을 가지고 장난치기가 쉽다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지. 왜냐면 소스나 재료를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그래서 이걸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약업종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수와 유사성을 띈다.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링크를 걸어 놨던 요거는 이제 제약업종에 대한 부분은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블로그에 링크 걸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제 블로그 신선한 생각 검색하시면 블로그하고 카톡하고 밴드하고 다 나오니까 신선한 생각 검색을 하시면 다 있으니까 SNS도 있고 그리고 저 블로그에서는 요 글을 확인하시거나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이 내용들 이거 말고도 다른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직접 하고 싶을 때는 이 블로그 신선한 생각을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 업종을 볼까요? 의약품 코스피 의약품 쌍봉입니다. 쌍봉 제가 쌍봉이라고 그랬죠. 쌍봉 대칭을 보시면 되고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면 지금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쌍봉을 만들고 하락 1파, 2파, 3파, 4파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여기를 지지를 할 거냐 요 부분을 지금 선권인데 지지를 할 거냐 여기까지 내려갈 거냐 그게 관점입니다. 응? 내려가더라도 요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쌍봉 경향이 크니까 대칭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응? 올라가는 상태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런 지금 내려가는 그걸로 보인다 이거죠. 5월달 그 월봉도 뭐 거의 지금 이 꼭대기에 꼭대기 지금 제약바이오가 월봉을 주봉도 마찬가지 지금 상단부잖아요. 일봉을 볼까요? 일봉도 지금 상단부잖아요. 어차피 상단부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니까 그래서 아직 하락 파동 중에 반등 위치다. 조정 반등 최소한 못해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한번 가긴 갔어요. 근데 이걸 더 가줄지 아니 바로 내릴지는 근데 1월달 JP 모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달 부분에서 조정을 보이겠죠. 그러면 3월달경에 내리겠죠. 3월달경에 그래서 작년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와 연동성을 띈다고 연관성을 띈다고 그랬죠. 이거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고 지난번에 지수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약을 한번 볼까요? 제약 쪽에 보면 자 비슷하죠. 아까 금방하고 코스닥
그거하고, 그죠? 모양이 비슷합니다. 위치가. 자, 주봉을 볼까요? 주봉. 얘도 상단부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어? 여기서 1파를 볼 거냐, 여기서 1파를 볼 거냐 차이지만, 2, 3, 4, 5. 얘도 쌍봉이 쌍봉. 가지고. 네. 자, 1, 5 했죠? 1, 2, 이렇게. 2, 3, 4, 5. 이렇게 볼 거냐. 근데 저는 뭐, 요 5파동을 내려와도 이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2020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반등을 줄지 어떻게 할지 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요 위치니까 지금, 그죠? 요 위치니까 지금 추세선이 거져 있는데, 이 추세선 이탈을 하면은 내려간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응?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거죠. 추세선이. 저 추세선을 꺼볼까요? 추세선을. 여기 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저분하니까 이거 지워버릴게요. 어쨌든 간에, 자, 보시면 뭐, 이렇게 주봉입니다, 주봉. 이거는 월봉이고, 이건 주봉이고, 코스닥 제약업종입니다. 일봉을 볼까요? 자, 이 위치니까 지금 쌍봉이에요, 쌍봉. 제가 말한 그거 다시. 응? 이것도 쌍봉이에요, 쌍봉. 뭐랑 똑같아요. 코스피의 제약, 그 의약품 쪽하고 똑같죠. 대신 코스피는 여기 와 있고, 예? 코스피는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응? 코스피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코스닥은 여기 내려와 있고, 먼저 와 있다는 거지. 선행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아까 말한 추세선을, 단기 추세, 요 추세선이 있고, 여기 이탈을 하면 안 된다 했던 얘기고, 여기는 뭐 돌파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에 얘가 요 지금 위에 선거는데 여기를 아마 여기를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가더라도 여기까지 가겠지만은 거기서 밀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마지막 횡보를 해줘야 돼요. 충분한 횡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지수를 그냥 자 코스닥 지수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거 코스닥 지수거든요. 제약하고 그렇게 아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대응을 하실 때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똑같아요. 실적 시즌 당연한 거고 매매를 굳이 한다 그러면 단타성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슈를 안고 가는 거 이런 부분에 단타성으로 하지 홀딩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장기 뭐 그거는 당연히 비추죠. 비추 저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하락 추세 중이다. 그리고 하락 추세를 멈췄으면 횡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큰 이슈나 뭐 큰 힘을 받아서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 V자 반등을 하지 않는 이상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1월달은 이슈를 안고 있으니까 JP 모건이라는 이슈를 안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못해도 2월달 안에는 2월달에 안에는 정리를 하시고 3월달에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하는 방향. 3, 4월 보통 실적 발표가 4월달에 나오고 연간 실적 발표는 6월달까지 가니까 안 좋단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올해에도 그랬잖아요. 올해에도 이 얘기를 매년째 하고 있어요. 매년 똑같은 얘기를. 자, 여러분 보세요. 2018년도 연간 실적 발표를 3분기에 1분기에 나오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어? 그리고 늦게는 5월달까지 나오잖아요. 연간 실적을 갖다가 유예 기간 겪는 종목들 나오고.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 애들은 장난 종목이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언급을. 쉽게 얘기하면 신규 상장주도 많고, 제3자 배정도 많고, 동전주도 있고, 시총 상위주도 있고,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정책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어떻게 딱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전체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가져가 줄 수 있는 원래 자체가 종목이고, 업종이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하락 추세니까 기술적으로 단타성으로 매매를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초보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코스닥의 제약 업종입니다. 초보분들이 주의해야 될 업종이. 그리고 몰빵을 하지 마세요. 몰빵을 하니까 전주들이 안 올리잖아요. 얘가 연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티가 나니까 몰빵을 해서 티가 나니까 전주가 올리겠어요. 여러분이 전주라도 올려야 안 올리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예상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제약바이오 전망은 긍정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경향이 많고 2018년도와 유사성을 띨 것이다. 그리고 매매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냐, 단타성 매매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리딩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영업적이라든지 이익을 추구해서 뭐 하는 부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순수한 좀 주식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많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대부분이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맞은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한 전문가들, 리딩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맞췄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 흐름도 업종 섹터 뭐 지수 흐름 기타 등등 대부분이 맞췄습니다. 제가 일일 시황도 올리고 주간 전략도 올리고 전체적 연간 계약 월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 이렇게 시점별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작성을 하고. 근데 대부분이 51% 이상은 제 의견이 맞았던 게 많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저는 그것도 뭐 다른 전문가나 리딩자나 그런 사람들 방송이나 그런 걸 보고서 모방을 해서 제 사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왜냐면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연말이니까 요 사진에 나와 있듯이 해맞이 하시면서 2019년도 밝은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